새해 복 많으십시오. 준비가 되도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락 오산 용현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주제로 김동건 시장의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건 시장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밀락오산 용현의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시발전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한 두 달 전쯤이죠. 용현 쪽에 7,000세대 대규모 정부에서 택지 개발을 발전했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우리 의정부의 새로운 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오산 밀락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되어져서 있는 용현 이쪽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도시를 가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통상 번역의 그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도시 개발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곳은 두 군데를 항상 꼽습니다. 성남에 있는 판교지구와 그리고 수원에 있는 광교지구 두 개를 꼽습니다. 그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판교와 광교가 어떤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보면 우선 첫 번째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직주 근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곳에서 바로 일자리가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생태환경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자연녹지도 많이 확보하고 생태환경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 조건이 굉장히 좋게끔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거 조건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통 문제가 좋아야 주거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그리고 영화 활동이 도시 내에서 있어야지만 좋은 주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입니다. 교육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를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교와 그리고 광교는 그 두 가지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밀락, 용현, 고산에 있어서 세 지역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저는 거의 명확하다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른 면에서 오면 자존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태 환경을 잘 구조하면서 연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명품 생활권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산권역을 한번 보게 되면 밀락, 고산, 용현, 우리 의정부시 전체 인구의 한 30%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 13만 명 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것만 보더라도 동맹군타운 4,000세대, 그리고 용현동에 7,000세대에 합치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2만 5천 명 늘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한 16만 명 정도 인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6만 명이라고 하면 의왕보다도 크고요, 포천보다도 큰 곳입니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을 갖는 새로운 신도심이 송산권역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잠재력이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유일한 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가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 캠퍼스 플래닝이 어떻게 개발이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 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이제 올 2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준공 처리가 다 끝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 새로운 첨단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때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역 보충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용현산단을 개발하면서 그곳에 자정용지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토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부용산이 거기 기둥처럼 되어 있죠. 송산사지가 있죠. 그리고 곤제 근린공원 등, 또 밀락산 등등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주변이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연계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주거 환경도 비교적 좋습니다. 거기는 그 아파트를 개발하고 등등 신도시가 형성이 된 지가 보통 한 10년 이내 도시들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유통시설, 이마트나 그리고 코스트코나 그리고 밀락지구의 상권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이것을 잘만 연계시켜가고 보완시켜 간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그곳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39세 이하 인구의 45% 송산권역의 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를 볼 때 전국의 한 39세 이하가 39%라고 전국의 평균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인구 편차에 있어서 저렇게 한 6%, 7% 달라지게 보인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젊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해서 그곳에 끊임없이 광역 행정 교통 수요가 생깁니다. 고산 밀락 쪽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광역 버스 연결해달라, 앞으로 철도 교통 연결해달라 등 광역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역 교통에 요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일자리 부족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한 생태 공간들 아직도 우리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거주 인구는 13만 5천 명인데 생활 인구는 11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서 계속 꾸역꾸역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낮 시간은 상대적으로 공동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좋은 도시는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도시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가는가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큰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용인산단 내 건설 중에 있죠. 2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1차 기획안은 그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의 저장 용량을 활용하려고 하는 주변에서의 그 일자리 생태계가 아주 주목을 받는 곳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LH 경기북부도 유치가 되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CG바이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의정부는 잘 아시지만 수도권 규제에서도 가장 강력한 과밀업체 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세금도 2배 내지 3배 증가되는 문제,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업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아가 돼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캠프스 스탠지 일대를 경제자유구를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산자부와 같이 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의정부만의 특성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죠. 미군 공여지만을 묶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를 만드는 것을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LHH 그리고 또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용연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보도 제한의 문제를 풀어간다든지, 용연 산단의 관리 계획을 바꿔서 첨단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그걸 계기로 우리 고산 밀랍 쪽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융합단지가 올 2월에 본격적인 준공 처리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K-컬처 특화단지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유통기업도 현재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연산업단지가 계속 보도 제한이 풀어지고, 그리고 업종 제한이 풀어짐으로써 첨단화되어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연지구에 저희들이 새롭게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족 용지 비율을 굉장히 높여가는 일들을 현재 국토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시든지 도시의 경쟁력은 좋은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자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한 20년 후쯤에 도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도시가 경쟁력 가질까 분명합니다. 좋은 생태 환경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랍, 고산 그리고 용인 쪽에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용인 단지의 산책로, 텐트담비공원 등등을 저희들이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추동숲 정원이 될 것입니다. 추동숲 정원은 한 2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추동숲 정원의 반경 1km 범위, 그러니까 걸어서 한 7분에서 10분 정도의 범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 주민이 25% 정도 됩니다. 이 추동숲 정원을 올해 본격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 54억 정도를 투입하게 될 텐데요. 12개 정도의 테마 정원을 만들고 5개 정도의 숲 정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상징 공간을 한 3군데 정도 만들고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송산 수변공원 일대를 가보면 거기에 쭉 이어져서 곤제공원, 송산수변공원, 그리고 저를지 있고, 그리고 낙영물사랑공원, 여기까지 쭉 공원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어서 전체 개념으로 연결돼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일들 해서 훨씬 더 이용의 효율을 높여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밀락의
스포츠 파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만 보더라도 저류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활기체육공원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푸른놀이 공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어져서 여가 공간 그리고 생태환경 공간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사실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망가대 주변에 건백역 타운이 들어오면서 그것의 교통 개선 비용이 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LH에서만 투입을 하는 것이 한 420억 정도 투자 계획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보게 되면 밀락고산의 연결도로 부분 그리고 신평화의 도로 확대한 또 경전철을 연장한다든지 또 밀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현재 지금 밀락에서 고산으로 가려면 저쪽 코스트코 앞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서 굉장히 교통 정체가 있죠. 거기에 톨게이트 우회도로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 306 고층대 부지, 그 다음에 캠프카일의 부지, 대형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화물 주차장을 주차하게 함으로 인해서 밤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버스에 대한 교통편의 문제입니다. 광역버스의 전차, 그 다음에 밀락, 고산, 그리고 남양주 별로를 이어져가는 DRT 버스입니다. DRT는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연결하면 그 가다가 서서 태우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기본 계획은 출퇴근 시간에는 고정적인 이용 수익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 시내버스처럼 예정되어 있는 모든 역을 쓰고 거기에 예정되어 있는 시간에 가도록 하고 낮 시간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수요응답형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GTX F와 그것을 연계한 도시철도 파급순 연장 이 부분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이 경우에는 계속 보행 환경이 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산 밀락에 보면 많이 이렇게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걷는데 불필요한 우리 지장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곤란의 문제라든지 혹은 각 배변 시설을 알리기 위한 배변의 기주대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고 통합시켜가는 일들을 지속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로환경 바꾸는 것 이런 일들을 계속을 통해서 교통 편리한 도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여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법정 문화도시로서 기반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밀락의 생명추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시키고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산수 사지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한국 정원화시켜서 그곳에 문화 프로그램을 넣는 일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밀락센터에 가보시면 마음편한 놀이터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수영장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산 쪽에 저희들이 디자인 도서관을 조성을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디자인 도서관이 준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패밀리 아트센터 가족형 경기 공연장 한 350 정도의 객석에 이 부분도 2028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구형 파크 골프장이 올해 안에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부하고 저희가 그린벨트에서 빌고긴 협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번 달 중에 최종 마무리 조율을 하고 그리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구형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에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세 이하 인구 우리 의정부시 인구 전체의 40%가 송산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지역이고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국 최초의 아이돌부 클러스터가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2027년이면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주목이 되면 이것이 모범 사례가 돼서 전국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 센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속도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들 18세 이후에 40%가 거주하는데 제일 문제는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우리 구시가지 쪽에 고등학교가 많이 몰려있고 그쪽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 가능동 홍천동 쪽으로 많이 통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용 통학버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곳의 고등학교가 빨리 만들어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고산 초등학교 현재 폐교가 되어 있는 그 학교는 저희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 시설로 계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학습 시설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곳에 학교 용지로서 계속 유지시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향후 그곳 고산 쪽에 학교에 대한 용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산 청소년센터의 활성화하는 문제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용현 택지 개발 7,000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존 택지 개발을 할 때 있어서 문제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선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데드타운화가 되고요. 그리고 각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이 다 풀방처럼 비슷비슷하게 개발을 합니다. LH가 중심이 돼서 그 동일한 컨셉을 계속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거리 없이 산발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보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현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 의정부시가 개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 일대를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구상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 의정부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LH와 같이 LH가 한 지분을 갖고 있고 도시공사가 한 지분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전체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전체 자족용지를 20%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정부에서 신도시 우정지구든 고산지구든 다른 지역에 범병정 타운이든 그곳의 자정용지는 대략 7%에서 9%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정용지 대부분 다 상업용지를 자정용지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판교의 테크노밸리 형태의 그것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을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가 건설된 자동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용현 산장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인근과 영향을 고려한 도시의 휴식 공간, 걷고 싶은 산책로 등을 통해서 생태 도시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고용자 중심 도시,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들을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시가 같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도시를 개발할 때 사실 LH나 이런 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끌려가는 그런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좋은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하는가 보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그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의 미래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끌어가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좋은 일자리 갖추는 자족환경, 그리고 생태환경 갖추는 것, 그리고 교통문화, 그리고 교육환경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는 그 방향으로 시가 주도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의사항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외의 질문은 순차적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때는 언론사하고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더 데일리가드 이용주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브리핑 서두에 좋은 주거 조건은 교통이 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밀락지구는 밀락섬이라고 그 정도고 해당 지역 시민들은 무엇보다 이제 철도 인프라를 원하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셔서 구체적인 계획안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밀락 쪽 주민들 교통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철저한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볼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8호선을 연장해 가는 문제인데요. 잘 아시지만 결례 쪽에서 이어져 오는 8호선이 그 BC 타당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밀락을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산을 거쳐서 밀락을 이어서 의정부역으로 이런 코스가 돼야지만 밀락이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BC를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보기에는 GTX F 노선이 거기에 유사한 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GTX F 노선을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또 그 철도 노선을 활용해서 우리 8호선을 연장을 하는 것을 올해 광역철도 계획이 실행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올해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GTX F 노선이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8호선이 광역철도 실행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올해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네. 감사. 우리 사회자님의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네. 타미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그 불필자를 보면은 밀락, 고산, 노년 지역을 통합 생활권을 묶어 명품 도시로 건설된다면 시민들의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용은 여가 지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인프라 확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권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권 통합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가장 핵심은 기존의 택지 개발을 하면 고산의 택지 개발에 초점을 두고 밀락에 초점을 두고 용인에 초점을 둬서 하나하나를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 이래서는 그 도시 개발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보고 그것의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주도를 해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핵심은 이런 계획을 기존에는 LH를 중심으로 한 국가계획에서 부분되고 떠나고 나면 나중에 불편할 때 시가 그것을 구원해가는 방법이었는데 처음부터 시가 용인택지 개발이 들어갈 때부터 시가 같이 주체적으로 개발 주체로서 참여를 해서 전체 플랜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명찬 기자님 오셨고요.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프라이즈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신 것 중에 경자구역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자구역이 지금 하나 벌써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하남시,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도 지금 작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의정부시하고 인근에 있는 양주시에서 역세권 개발해서 테크놀로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발 부자로서의 경자구역을 지정을 받겠다는 부담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 부지를 활용해서 경자구역을 지정을 받겠다고 했으면 후발 부자로서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미군 공연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경제구역을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핵심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여러 기관 내에서 많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느냐 마느냐는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할 만한 특별한 특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조건,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에 산업시설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특별한 요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의 경우에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 공연이라고 하는 다른 시가 갖지 않은 특별한 안보의 희생에 대한 대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공연입법에 있어서 그 법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가는 것이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진행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이제 진행하려면 경기도 산자부 같이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경기도 산자부하고도 같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보에 대한 희생의 문제를 뒷받침하고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정부의 여건의 문제입니다. 의정부의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재정자립도 23% 정도에 머뭅니다. 잘 아시지만 의정부는 산업구조 자체가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사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심의 구조입니다. 특히 이렇게 외부 경제에 충격이 올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의정부 경제입니다. 의정부 경제를 만약 과밀업체권역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정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과밀업체권역을 띄워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여지에 대한 특별한 혜택,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군 공여지를 묶어서 그곳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설득의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재 주제와 관련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고기자님 주제와 관련된 호주동화 노동자 스포츠 동화 노성철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고산동, 물류창고, 백지화를 말씀하셨어요. 상생 협약을 하시고 후속 협약을 했는데 후속 협약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로부터 말씀드려서 올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쓴 땅이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당초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 땅을 풀어놓고 그것을 물단지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의 가치가 한 단계 상승하는 이런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용도를 바꿨을 때 또 다른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암묵에 깔려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높여가는 그런 대체 사업을 부지로 잠정적으로 정해두고 그것을 현재 협의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그 대체 사업,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대체 사업이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그 박상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체 사업의 논의를 했는데 그 장관도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서 저는 충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도 신문 황호국장. 도시계 거친 방안에 대해서
지난 이런 후보 장관 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지역에 16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의정부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거리 부분에 이제 복합 방송센터라든가 교육연구 업무시설이라든가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건전시 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의회 안건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전당에서 용역비라든가 예산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공간행진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 일대의 역세권 개발을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4년 후에 GTX-C 노선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통이 되어졌을 때 그 GTX-C 노선을 우리 의정부 발전의 핵심적인 기폭제로 앵커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그 GTX-C와 연결되어져 있는 광역환승센터를 의정부 역 앞에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환승센터를 연계시키고 그리고 또 의정부 역 앞에 보면 수도권의 어느 역이 그렇게 한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역은 지역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 시청에서 의정부 역을 발통을 해서 제일시장으로 가는 그 도로로 인해서 양쪽이 분리가 돼서 제기를 못합니다. 이것을 입체화시키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정부역 그리고 행복로 제일시장 그 범위까지가 의정부 상업용지의 70%가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공간행진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간행진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 16곳이 예비지구로 지정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m 범위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뒷받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지난번 의회에 용역비를 제안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기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꼭 될 것입니다. 요번에 3월 달에 추경이 있게 됐는데 추경에 통해서 다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주 급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광역환승센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의정부 역세권을 바꾸는 이 사업은 저는 차질이 없이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늦었을 때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이런 겁니다. 국가계획의 공간행진지구라고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 의정부가 제일 선두에 가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토부 계획을 미리 그 세울 때부터 우리 계획을 반영시키면서 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부담감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순간 의지의 관점 속에서 초점에서 자꾸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지 의정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의정부 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km 범위 내에 현재 준공이 49층이 넘는 그 건물들의 준공이 되고 하나 인허가가 다 나간 건물만 하더라도 30동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를 그런 주택가로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GTX가 개통이 됐을 때 의정부역에서 5분 거리인 창동에 지금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조 원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멍멍텅하면 창동으로 빠져갑니다. 의정부역에서 서울 강남의 핵심인 삼성역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이곳에서 할 일이 이곳에서 업무든 여가든 문화든 이곳에서 무언가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득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된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자유질문으로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계속 주자실 박영찬.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고산 지구에 그 토지를 갖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토지주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벌 지역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미군 공유제 특별법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벌의 국회의원들께서 미군 공유제 특별법을 추진해라고 했습니다. 제일 핵심은 미군 공유제를 의정부시는 안보의 희생을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미군 공유제를 다루는 정부의 흐름을 볼 때 그 법이 무상으로 온다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생각할 때 가장 큰 놓치면 안 되는 자원이 사실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20년 후에 그것이 혹은 10년 후에 오는 것과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할 계획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의 효과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미군공유제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활용 계획을 계속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굉장히 그러면 그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수단, 방법 그리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무화과 생각입니다. 고산지구의 토지 협상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수자인 앞쪽에 이제 대밭 있잖아요. 나무하고 거기 이제 개인분께서 갖고 계시는 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흡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산들 개발지역에 포함된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문제. 추가적으로 이제 넓히는 아, 추가적으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획의 범위를 정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그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네. 그거는 다 향후 추가 계획을 세워야 될 사안이고요. 하나 더 여쭙게요. 네. 그럼 국회의원분들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하고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그 미군 공유제 이거 부상은 따로 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같은 목적으로 해서 가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가겠다는 것이고요. 같이 무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같이 노력을 하겠죠. 서로 충돌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이죠.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로 저희 모여야 관련부서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월일보 황명희 기자입니다.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보도 자료도 나와 있었는데 의정부 상권활성화 재단을 이제 도시공사에 전격적으로 이제 통합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쪽 흡수한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상권활성화 재단이 있음으로써 상인들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지원이나 이런 관리나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왜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시장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상권활성화 재단을 도시공사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필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무 또는 기획 기능 같은 경우에 중복적인 기능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재산은 다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놓게 되면 그 중복되는 기능을 줄여서 그것을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결코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이럴 때도 그것을 상권 활성화 센터 개념으로 지금 하는 기능을 그대로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 직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기회를 더 갖게 될 것이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반통행 아니냐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이 통합을 논의해서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온 지 1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계속 설명했고 논의하고 하는데 1년 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일방통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다음에 추가 질문은 저희 심소송 담당관이나 빠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정부 시장으로서 직을 하면서 우리 의정부 도심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를 우리 구상에 의해서 우리가 끌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의 도시 모습 보면 누군가의 그림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끌려온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질 때는 그 도시를 전체 부분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전체를 보고 그 전체 도시 모습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곳에 살아야, 그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자기 계획을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인의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송산지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그리고 지켜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의정부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식사는 11시 20분부터 시청 앞에 오페이 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0분에 아, 오늘 모두 하는구나. 몇 시에요? 11시.